한별 1호기가 있는 월촌리를 강타한 진도 6.5의 강진. 그 충격으로 원전 배관에서 냉각수가 새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이상 훈련을 가장해서 신뢰 대피령을 내리세요. 외부로 새는 정보를 차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혼란을 우려해서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은 방사능 유출에 대한 공포로 패닉에 빠집니다. 뭐 하려고 있는데요? 저 안에 사람들 열이 몇 bil이 돌깁니까? 모두가 기적만을 바라던 그때 주인공들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는 겁니다. 영화 판도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판도라입니다. 배급사 뉴가 부산행으로 올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리더니 이번에는 핵 발전소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판도라, 과연 흥행에 성공할까요? 저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과연 스코어를 어디까지 찍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라는 넷플릭스와 이번에 계약을 맺은 걸로도 화제가 됐는데요. 극장 개봉 이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배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판도라의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고도 사전 구매를 결정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한국 영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도 6.5의 강진이 월촌리를 강타하고 40년째 가동 중이던 한별 1호기는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는데요. 벨트 열어. 오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직 수인 안 떨어졌잖아요. 제가 기다리다 전부 다 죽는다고. 580. 빨리 열어 빨리.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총 이제 프로덕션 기간이 4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얼마 전부터 한국에 강진이 시작됐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 이후에 한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거기다가 이번에 이 지진까지 합쳐져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스크린 너머에서 벌어지는 꿈 같은 이야기, 언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 벌어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공포를 선사한다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판도라는 폭발 장면을 비롯해서 발전소 내부의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영화의 60%가 CG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세트를 짓는 데만 4개월이 걸렸고 5,000평이 넘는 부지에 실제 원자력 발전소 크기에 준하는 크기의 세트를 지었다고 하네요. 영화의 전반적인 CG는 그러니까 이게 CG인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디테일하게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가장 아마 공을 들였을 것 같은 핵 발전소가 직접 폭발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젠가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자, 주인공 재혁의 경우 배우 김남길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백그라운드라고 하죠. 본인의 그 캐릭터 맥락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캐릭터이고요. 말 그대로 주인공이죠. 형수, 평생 6살랍니까? 민재 저만 우철킨데요. 저마다 발전소 들어가서 일하라고 등 떠밀깁니까? 아니요. 이게 다 민재 저만 장난을 해서 햇소리 말고 얌전히 있으라. 재혁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머릿속은 마을을 떠날 생각으로 늘 가득합니다. 갈 기다. 무조건 갈 기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 일어난 이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재난 현장에 남아 사고를 수습하게 되는데요. 뭡니까? 뭐 하려고 있는데요? 저 안에 사람들 열이 몇 bil이 돌깁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재난 영화의 주인공들은 이를테면은 아마겟돈의 브루스 윌리스처럼 영웅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기 마련인데요. 자신이 희생을 불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대의에 종사하는 이 영화 속에서 김남길 캐릭터가 수행하고 있는 미션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본인이 영웅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의의식을 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소시민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라는 점. 이 미친다. 거길 와 다시 기드가노. 아니
안전이니까 웃자니까 버뜩 들어가 저기 나와야죠. 오빠한테 가지 마라. 지금 죽는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구축된 차별점을 가지고 잘 구축된 재난 영화의 새로운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균열 부위만 찾아서 교체해주면 된다니까요. 이봐, 당신 눈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고로 보여? 평섭은 한별 1호기의 소장이었는데요.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와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진단 말이오. 평섭은 배우 정진영 씨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캐릭터고 영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재난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특별 출연으로 대통령 역할의 김명민 씨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입니다. 원전 사고. 진정하시고 대책부터 논의하시죠. 특히 김명민, 문정희 씨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감독 전작이 뭐였을까라고 보시게 되면은 아하 하면서 무릎을 치시게 될 것 같아요. 전작이 연가시였죠. 박정호 감독은 바람의 전설, 쏜다, 연가시 그리고 이번에 판도라까지 감독으로서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문정희 씨,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전작 연가시에서 주연을 맡은 전력이 있죠.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문정희 씨는 특히나 박정호 감독의 모든 영화에 출연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전설에서는 꽃뱀 역할을 맡았고요. 쏜다에서는 주인공 가무성의 아내로 출연했었죠. 우리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연가시에서는 변종 바이러스 사투를 벌이는 김명민 씨의 아내로 등장을 했고요. 이 영화 판도라에서는 김남길의 형수로 등장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감독의 페르소나는 문정희 배우인 걸까요? 작가님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알고 있나요? 몰라.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해? 실제적으로 저는 핵에 관련된 영화 중에 가장 무서웠던 영화는 그날 이후라는 TV 영화거든요. 국민들에게 핵전쟁의 무서움, 핵전쟁의 공포에 대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TV 시리즈였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요만큼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너무 끔찍한 비극이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엉엉 울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 판도라를 보면서 중간 정도의 정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한별 1호기는 지금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가장 많이 나올 이야기. 신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신파적인 요소는 과하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이런 우주적인 규모의 신파를 우리가 과연 극장에서 본 적이 있었던가. 보통 사람이 울면 말이죠. 총량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언젠가 눈물이 그쳐요. 이 영화 속에서의 김남길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이 울다가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눈물 시퀀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비극적일 때는 너무 비극적이야! 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비극적으로 보여요. 참고 있는 게. 근데 너무 비극적인데 비극적이야! 이러면서 이거를 15분 동안 보여주고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관객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울고 뭐 이렇게 그걸 바라는 거야, 감독은?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난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극장문을 나서면서 정말 끔찍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판도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반까지의 재난 상황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라는 실질적이고 매우 피부에 와닿고 손에 잡힐 것 같은 위험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거기까지 성공을 해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울면서 옷을 찢고 의자를 뽑아서 스크린에 던질 정도의 그 비극을 만들고 싶은 그 감독의 어떤 욕심 때문에 좀 더 큰 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영화가 거기에 그치고 만다라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판도라의 진짜 재난은 후반부에 과한 눈물이었다. 눈물에 떠내려갔다.
지금까지 영화의 품격 허중이었습니다.